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휴전협정 조연식장에서 북한과 유엔 측 대표가 한국 휴전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한 군 장성들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파이,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웨인 클라크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양측이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하면서 3년간 계속됐던 한국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의 날로 지정하고 지도자 김일성의 영도 아래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종전은 아직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 24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은 손님들이 고려항공 여객기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휴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북한은 2013년 2월에 강행한 3차 핵실험의 결과로 더 강력해진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1년 12월 정권을 이어받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 기자들을 한 번 더 이 베일에 쌓인 국가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려던 것일까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다른 국가들의 바람대로 북한을 개혁해 나가려던 것이었을까요? 2013년 초까지 북한은 외국인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인이 북한 내에서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는 평양의 통신사에서 대여를 해야 했고 본인의 휴대폰은 출국하기 전까지 공항의 군인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적의 스파이가 휴대폰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군인들 대신 고려링크사의 여성 사원들이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王军文，你的职务是什么？摄影师。항공방송 TV 촬영가. 학교. 중국. 중국 학교. 姓名。这边。这是你的号码。 2013년 1월 8일부터 북한 내에서 미국인들의 휴대폰 소지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국제 로밍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심카드를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와 유로화, 중국 위안화로만 구입이 가능한데 카드 가격이 꽤 비쌉니다. 怎么收费呢？它这个信用卡是70美金，里边有是42美金充值通话费的。通话费？打中国的话，打的时候是2美金1分钟，接的时候是0.14美金1分钟。 如果我全部付人民币是多少钱？1850。1850。但是人民币如果是打电话的话是多少钱？如果换人民币的话？换人民币。就打电话打的到中国。是16人民币。16块钱人民币1分钟，打去中国。那如果是我们在平壤市内，比方说我们互相打电话是怎么收费呢？2毛4。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미국인에게 제공되는 심카드에는 여전히 제한이 많습니다. SMS, MMS,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고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들은 서로 다른 통신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정책이 보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외국 기자들이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모두 북한 측에서 지급받은 파란색 완장을 찾습니다. 이날 어딘가를 방문한다는 얘기는 전날 밤에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버스에 탈 때까지도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방문한다는 얘기만 전달받았고 북한 측은 계속 큰 행사가 있다고만 대답했죠. 북한 측은 함구하고 있었지만 짐작은 같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등의 소지가 모두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엄격한 보안은 김정은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정부는 한국 휴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평양 교회에 조국 해방전쟁 참전열사 묘지를 완공했습니다. 수천 명의 참전용사와 전사자 가족, 정부와 여러 단체 대표들이 준공식에 초대됐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용사 대표단도 앞줄에 자리했습니다. 참석자 일부는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由于金正恩元帅的关怀，我们应朝鲜劳动党党史研究所的邀请，一家来参加这次光辉的节日。 조웨이의 아버지 저우바오중은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시절 가깝게 지냈던 전우였습니다. 그 후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고 저우바오중은 중국 고위 관리가 된 후에도 두 집안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50년대 저우웨이는 부모님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 속의 소녀가 저우웨이이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년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전쟁의 의미와 당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우웨이는 참전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김정은이 고위 관료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보통 최고 지도자가 행사에 입장할 때는 특별히 작곡된 환영가가 연주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은 외국 기자들 앞에서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묘지 준공을 선언한 김정은은 묵념을 하고 헌화를 한 뒤 아무 연설도 하지 않고 묘지의 앞줄을 한번 돌아본 후 자리를 떴습니다. 묘지에는 617명의 참전용사가 묻혀 있습니다. 모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입니다. 일부는 전쟁 당시에, 일부는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유해는 최근 이 묘지로 이장됐습니다. 전쟁 중 사망한 북한군 병사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가슴에는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효도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너희도 잘 멋있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진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원수님들은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좀 감동 깊이. 김혜경 씨의 아버지 김태원 씨는 1950년 6월 북한 인민군의 기관총 중대 지휘관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 38선 부근에서의 전초전에서 펼친 활약으로 공화국 영웅의 칭호를 얻은 그는 노동저기대 대위로 퇴역한 후 1999년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제2세대도 자식을 잘 키워서 정통을 위해서. 네, 정통을 위해서도 잘. 지도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 그리고 조국의 통일은 북한 사람들의 삶의 신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기념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휴전협정 기념일 당일 오후 중국 국가보주석 리위안 차오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리위안 차오는 2011년에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서 북한을 방문해 전 지도자 김정일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일이 아니라 그의 아들 김정은이 리위안 차오를 맞이했습니다. 세계는 이 두 지도자의 관계를 통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외국 기자들은 평양에 있는 능라도 노동절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저녁 김정은과 리위안 차오는 다른 나라에서 온 대표들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공연 아리랑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외국 기자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규모의 기자단을 통솔해본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북한 측 인솔자는 길을 여러 번 헤맨 뒤에야 주차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라도 노동절 경기장에는 80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초대장을 보여주고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기자들은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든 채 입구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35원 sorry. 경기장 안에는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카드 섹션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수 하나 없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는데 주최 측에서 기자석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은 탓에 통로에 서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시야를 가린다는 일부 관객의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스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환영가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연단에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집권 시절부터 이 음악은 지도자의 입장 혹은 퇴장 때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우렁찬 음악과 미리 녹음된 만세 소리 때문에 관객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 김영남이 긴 연설을 통해 2명의 전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김일성의 공적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김영남은 중국 인민지원군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직도 가져온 선군의 이력과 4.15 사인 군소를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모조리 병렬소탕하고 결국 통일의 역사적 기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김영남이 연설을 하는 동안 김정은은 통역을 통해 계속해서 리위안 차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무척 돈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민감하던 시기였습니다. 朝鲜中央通讯社在周二宣布，在当天他们已经成功地进行了第3次的地下核试验。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 생태 환경에 中方反对朝鲜进行核试验，主张朝鲜半岛无核化，防止核扩散，维护半岛的和平稳定，这是中方坚定不移的方针。 而较早前，联合国安理会一致通过决议，扩大对朝鲜的制裁。美韩等国对决议内容表示满意，而中国也认为安理会所采取的行动符合平衡和对称的原则。 중국과 북한의 정권이 바뀐 후 두 나라의 고위 지도자가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양국의 관계 변화를 언론에 보여줄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김정은의 경호를 맡은 보안 요원들이 때때로 기자들의 촬영을 막았습니다.
아리랑 공연은 20세기 초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제국주의자들의 한국전쟁을 일으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김일성의 영도 아래 북한은 침략자를 무찌르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냅니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 전쟁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높은 위상을 선전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이 아리랑 공연에 추가되었습니다. 승전 60주년을 축하하는 이 공연에서 북한을 도와 미국과 맞서 싸운 중국 인민군의 이야기는 공산주의로 하나된 국가들 간의 우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인들이 함께 싸우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우정을 보여주는 부분은 2시간 공연 중 단 2분에 불과했습니다.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김정은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감동한 관객들은 지도자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아리랑 공연에는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장엄한 이야기가 관객들을 감동시켰죠. 지도자와 함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북한 인민군 참전용사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대여섯 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밝은 경기장에서 어두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일성 좀 기대한 것 같습니까? 평양 교회의 한 조용한 도로 끝자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시설이 있고 아무런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경비로 볼 때 중요한 시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외부인들은 엄격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제작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김일성 정치대학으로 북한 인민군의 정치 장교들이 양성되는 곳입니다. 이 정치대학은 군사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김일성 군사대학만큼 유명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장소죠. 그래서 전쟁 시기, 전후 시기에도 인민군대 우리 정치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서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상적 위력을 강화하고 군인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해서 정말 정치상적 위력으로 우리 미국 놈들도 타승하고 승리를 이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소련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후 김일성은 2달 만에 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의 엘리트들을 학생으로 선발해 정치 지도자로 양성했습니다. 김일성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은 이후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근본 핵은 수련에 대한 충실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충실성, 이 신념이 제일 투철한 이게 기본이 핵심이에요. 핵이 그걸 기본.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건 우선 우리 최고사령관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우선 튼튼히 무장하고, 그 다음에 당 정치사업, 군인들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정치사업 방법, 그 다음에 이 군사적인 실무 수준. 북한의 최룡의 차수는 김정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낸 그는 이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3명의 지도자를 모두 보필해온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무 차수도 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김일성 정치대학은 입학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학과 교육과정, 졸업생의 진로는 모두 대학 측의 지도로 결정됩니다. 우리 정치대학의 사명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 사업을 강화해서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 이런 정치 일꾼들을 키워내는 게 기본 사명입니다. 군사지휘관들이 우리 최고 사령관 동지 의도에 맞게 군사 사업을 잘해 나가도록 받들어주고 도와주고. (2010년) 제작진은 만경대 혁명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군사학교로 혁명 유가족과 고위 간부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이 인터뷰에 응해준 덕분에 수업 장면을 촬영하고 학생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이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락해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로 외국 기자들 앞에서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촉촉촉촉촉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이 노래 좀 기쁘이며 앞으로 촉촉촉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걸으면 먼 나라 강산이 안기어 촉촉촉. 하지만 2013년 김일성 정치대학에서의 인터뷰는 엄격하게 금지됐고 교육과정, 강의 내용은 물론 캠퍼스 내부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리병일 대좌는 군사 기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 그건 세계적으로 다 공개되고 아무래도 군사야 내적인 거 있잖아요. 그쯤 이해하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3월 8일에 여기 현지 지도하신 그런 전자도서관입니다. 다 컴퓨터를 비롯해서 다 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전자 열람할 수 있게끔 다 전자 열람도 하고 망으로 해서 다 봉사도 하고 이런 도서관입니다. 이거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대학에 보내주신 선물 컴퓨터들입니다. 1000대 보내주셨습니다. 1000대.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휴식 날이니까 사람이 없는데 오후에 복습 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도서 열람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민대 학습하고 다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9년에 들여온 컴퓨터지만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CD 드라이브는 모두 막혀 있었는데 북한 인트라넷의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도 인트라넷에는 접속할 수 없었고 학교 측은 이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도서관 서버가 꺼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며 대신 학교 측은 전통적인 도서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호반은 그 사회 정치 도서들, 자연과학과 관련된 도서들, 서지 도서들이 여기 진열돼 있어요.
100만 건, 우리 총 도서관 장서가 100만 건이에요, 100만 건. 이 도서관의 책들은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책들로 눈에 잘 띄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길러주기 위해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체제의 유지를 위해 단지 지도자의 업적뿐 아니라 김일성 가문의 혈통에 대한 찬양도 이루어집니다. 정신뿐 아니라 혈통의 세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이나 장군님의 풍모는 정말 세계에 없는 하늘이 낸 위인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시라는 거,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리 모신 거를 우리 크나큰 정말 더 없는 긍지로, 영예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반드시 이긴다는 거, 이걸 우리 군인들이 다 이제 신념으로 됐단 말이에요, 신념으로. 그 때문에 누가 무슨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게서가 아니라 스스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를 받듭니다. 조부와 부친에 대한 광신은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는 곧장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북한의 최고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승전 60주년 기념행사 또한 김정은의 위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취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김일성을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변하여 얼마 후 새롭게 공개된 김일성의 조각상은 손자인 김정은과 더 닮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27일) 김일성 광장은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1954년 8월에 건설된 후로 수많은 집회와 군사 열병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넓이가 7만 5천 제곱미터로 세계에서 16번째로 넓은 광장입니다. 북한이 군대와 국가, 지도자의 위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해왔죠. 승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인민군 퇴역 군인들이 초대되어 VIP석에 앉았습니다. 이러한 영예를 위해서 고령의 참전 용사들은 식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띠약볕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침내 연단의 김정은과 중국 부주석 리위안 차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전통 군복을 입은 기병대가 열병식 선두에 나섰습니다. 기병대는 북한 인민군이
김일성의 혁명 정신을 영원히 따르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상징입니다. 김일성 정치대학 학생들도 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기병대의 뒤를 이어 참전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60여 년 전 김일성의 지휘 아래 싸웠던 이들이 세월이 흐른 후 다시 한번 군복을 입고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앞을 지나갑니다. 특히 우리 김정은 최고사령관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에 대한 이 사랑, 자기가 그 사랑해주면 거기에 보답하는 게 인간이 도리고 마땅한 본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최고사령관님께서 거기에 우리 정말 병사들이 정말 그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받들고. 어린 학생들의 행진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미국제 카빈 소총을 손에 들고 허리에 수리탄을 차고 있습니다. 김일성도 한국 전쟁 당시 소년병들로 구성된 유격대를 조직해 싸웠습니다. 모두 튼튼한 몸과 열의에 찬 표정으로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대였습니다. 군인들 모두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행진에 대해서는 북한 중앙방송의 해설자도 아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가방이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여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신종 방사능 폭탄인 더티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3번의 핵실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 핵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미사일에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지만 북한군 측은 미국과 핵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선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최대 힘이 뭐인가? 그건 핵이라는 거. 세계 그 어디에 있는 이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적들도 우리를 감히 건드린다면 가차없이 다 타격할 능력이 있죠. 이어 시민들의 행진이 이어지면서 2명의 전 지도자들을 기리는 분위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꽃으로 장식된 차량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경의를 표합니다. 행진 도중 김일성의 새 초상화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초상화와 약간 달라 보입니다. 새로운 초상화는 1953년 7월 휴전협정문에 서명할 때 촬영된 김일성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됐지만 이 초상화 속의 김일성은 얼핏 보면 김정은과 더 비슷해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모든 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셨고 지녀야 할 이런 풍모와 자질을 완전 무결하게 채워나가고 계시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날 오후 김정은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개관을 선언한 후 중국 부주석 리위안 차오와 함께 기념관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지나자 거대한 조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의 조각상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북한 외무성 관리에게 물어보았더니 김정은 장군의 조각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김일성 장군의 조각상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김일성이 이끈 해방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기념관 안에서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앞세우지 않고 곧장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작진이 인터뷰를 하러 다가가자 그가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던 외국 언론과의 첫 인터뷰였습니다. Can you say something to Chinese people? About Finnish TV from Hong Kong. Can you say something to Chinese people? 북한에서 지도자의 외모와 태도는 권위의 상징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숭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의 외모와 태도를 꼭 닮은 김정은을 보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도 강화됩니다. 평양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고대 중국의 주왕조 시절부터 평양은 한반도의 여러 왕조들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 도시의 대부분과 유적지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작진이 유적지를 촬영하고 떠나려 할 때 뜻밖에도 유적지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는 점점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촬영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수도인 평양을 새로운 도시로 재건하기 위해 많은 현대식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1993년 10월) 북한은 자신들이 5000년 전부터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대한 고고학적 발견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대동강 문명이 발생한 평양이 중국과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더불어 세계 5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학계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죠. 대동강 문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38km 떨어진 강동군 문흥리의 고고학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당근. How much is this one? 3 유로. 3 euro. 신화에 따르면 천재의 아들이 세상으로 내려와 웅녀를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왕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웅녀가 신단수라는 신성한 나무 아래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왕검은 후대에 의해 단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단군은 고조선을 150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 후 주나라에서 한반도로 망명한 기자가 기자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운 후 단군은 숲으로 들어가 운둔하다가 1908세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1993년 북한은 신화 속의 단군이 실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뒤벽에는 단군 화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 벼슬에는 2개의 칸대가 놓여 있는데 좌측이 단군이고 우측이 아내입니다. 일제가 191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강동에 있는 단군릉을 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할 당시에는 머리뼈는 없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조각뼈만 86개 나왔습니다. 단군뼈는 42개, 아내뼈는 12개, 나머지는 2사람의 조각뼈들입니다. 북한은 1993년 10월 3일 발견된 인간의 유골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5011년 전의 유골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다른 유골들로 미루어 볼 때 단군의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이 유골을 측정한 결과 단군의 키는 170cm, 그의 아내의 키는 160cm였습니다. 5000년 전에 살았던 부부가 이미 현대 한국인과 비슷한 체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유골은 특수 설계된 관 속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단군릉 발굴이 가지는 우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000년 역사국이라는 단군의 피를 이은 단일민족이라는 이 소리 단군릉이 발굴됨으로 해서 과학적인 이런 거증으로 됐습니다. 단군왕릉은 단군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후에 완공됐습니다. 높이 22m에 지하의 너비는 50m입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은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 9는 행운과 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왕릉은 1994개의 판석으로 덮여 있는데 이 숫자는 완공된 해를 나타냅니다. 매년 10월 3일이면 북한은 이곳에서 대규모의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단군의 탄신일로 알려져 있는 이날을 북한에서도 개천절이라 부르며 기념합니다. 북한은 단군 왕릉을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북한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지도자 김일성 덕분에 중요한 역사가 드디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 우리 친화적인 인물로만 간주했던 단군을 우리 수령님께서 이 역사책에 근거해서 친화적인 인물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 유골을 발굴해 볼 때 대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유골을 발굴했는데 또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 민족의 혈통을 길이 빛내시고 또 우리 저국을 하나로, 우리 저국을 하나의 단군의 피를 이은 그 하나의 민족으로 되게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인민으로, 위대한 나라로, 또 우리 인민은 위대한 민족으로 되었음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지도자 김일성 덕분에 진화 속에 존재하던 왕의 유골을 발견했고 고대의 독립국가를 건설했었다는 역사적 증거를 찾아냈으며 평양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상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김정은 원수님 높이 받드는 그건 뭐냐니까 무슨 물론 거의 혈통도 중요하지만 원수님께서 이제 백산 비인들 우리 김일성 원수님,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린 높이 받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휴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볕 아래 참전용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야만 합니다. 촬영 준비가 끝나자 중국과 북한의 참전용사들이 마침내 손을 잡고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후 다시 만난 참전용사들은 무대 위에 나란히 서서 전쟁 당시에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회상했습니다.我参加了上甘岭战役的整个过程，在这种艰苦万险的斗争中间，朝鲜人民给了我们最大的支持。我亲眼看见成万名的朝鲜老乡不但有松
上了上甘岭的前线，这是中朝人民鲜血凝成的胜利。 중국 해군의 가수와 무용수들도 중국군을 대표하여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지도자들을 칭송하는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가수 승주잉도 공연자로 참석하여 장내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고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